자, 계속해서 봅니다. 저기 아까 그 148페이지에 21번에 5번을 잘 이해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라고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인데 이걸 위조를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지금 위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그래서 이 지금 갑이 등기를 4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점유도 요걸 갖다가 이렇게 4년 했다. 그 다음에 하다가 요걸 갖다가 매매로 팔아버렸어요. 매매로 팔아서 여기 이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을한테 넘어가서 을이 이 등기를 갖다가 지금 6년을 했고 점유도 6년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니까 10년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러면 10년에 뭐가 완성됐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적법한 등기가 아니어도 되죠. 다시 한번 등기부 취득시효는 위법한 등기, 불법한 등기라도 10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조해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건너왔는데 물론 을은 몰라요. 이 위조돼서 건너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지금 10년을 채워오는 바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려서 하자가 치유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A가 요 을한테 지금 그 등기를 갖다가 등기 말소하고 지금 돌려달라라고 해서 찾아와야 되는데 시효 취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등기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현재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그냥 등기부에 이름 올라 있으니까 불법한 등기, 위법한 등기라도 10년을 채우게 되면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위조해간 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가 이걸 위조해서 들고 갔으니까 나한테 부동산을 못 돌려주게 됐으니까 이게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에 따라서 이행불능하게 된 손해배상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전보배상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보배상이라 한다고요. 전보배상. 그래서 전보배상을 할 거냐 했더니 이것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뭘 해야 되냐? A가 지금 위조해 간 거 자체가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시 5번 다시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자 여기 봅니다. 말소 의무자가 이 팔아봐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의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권을 가진다 그랬는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보배상.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르는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보배상이라는데 전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고 뭐가 발생한다고요? 불법행위. 위조해서 들고 간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뭐가 발생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되는 전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149페이지에 공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민법 186조에 따라서 지금 등기를 해야 되는 거하고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 안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공 판경기 이건 등기를 안 해도 된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보통 이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이다.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상공 판경기 중에 기에 들어간다. 기타 법률 규정 안에 혼동에 의한 물권 변동이 들어있으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금 있다가 한 4, 50분 뒤에 혼동이 나올 거예요. 혼동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뭘 날린다 그랬어요? 제한물권을 날리는 게 그게 혼동이에요. 다시 한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어졌다고요.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졌을 때 그럼 한 사람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를 날린다고요? 제한물권을 날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혼동이라고요. 그게 혼동이다. 이따가 대략 한 40분 내지 50분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혼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판례하고 다시 다룰 테니까. 그래서 혼동은 상공 판경 규정의 기타 법률에 여기 기타 법률에 해당하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상공 판경기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등기 안 해도 된다. 혼동에 의한 물권 변동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자, 그다음에 님번 교환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다. 그렇습니다. 저기 써놨네. 매매 교환은 민법 186조가 적용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 186조에 따라서 매매 교환, 지금 교환에 의한 물권 변동이가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뭐 2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했다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 없다고 등기가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매매 예약 완결권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매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등기를 해야죠. 186조가 적용 매매가 원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음번 집합 건물이 구조상 공용본에 대한 지분 취득이다. 요거 지난주에 다뤘던 문제인데 집합법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문제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하냐 안 하냐 지난주에 문제 냈는데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 갖다가 그냥 한번 풀고 처박은 겁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전유 부분의 취득에 따라서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취득한 거고 전유 부분을 팔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같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득실 변경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요. 일체성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므로 등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번 집합 건물의 건물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 구분행위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건물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요것도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 187조에 의한 원시 취득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비역과 지분을 갖추게 되고 구분 행위에 갖추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취득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예.
자,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05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05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186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공유토지의 협의분할 박스입니다.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성 판결이라서 이거죠. 상공 판결기한테 이게 판결인데 이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로서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협의 분할이 됐다. 협의 분할로 가게 되면 이것은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협의 분할, 공유물을 갖다가 협의 분할은 재판상 분할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니은번 공유물 분할 판결 거기 기억 공유 토지에 대한 무슨 분할이라고 되세요? 협의 분할. 협의 분할로 소유권 취득한 것은 재판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유물을 갖다가 현물 분할의 협의로 조정이 됐다. 잠깐만 이게 그 조정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판결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으로 분할하는 것은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판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조정에 의한 분할은 협의 분할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의한 분할은 뭘로 간다고요?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로 가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조정에 의한 분할이 된 것은 협의 분할이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의리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다. 판결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결이 형성 판결일 수도 있지만 이행 판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 둘 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 둘 다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 요거 하나만 등기 안 합니다. 형성 판결 요거 하나만 등기를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리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 미음번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의 포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지분의 포기는 나 포기할게요. 말로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는 다 법률 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무슨 행위로 본다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보니까 뭘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말로 포기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의 소멸은 상공 판결기 중에 기타 법률 규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그래서 변제를 다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 이것도 상공 판결기 중에 기타 법률 규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2번 전세권의 법정갱신. 잠깐만 이렇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 안 합니다.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10번 한동 건물 일부에 구분행위로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분행위로 구분 소유권 취득하는 행위는 이것도 건축물 대장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번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공용부분을 취득했다. 구조상 공용부분을 취득하는 것도 구분행위만 있으면 바로 이거 구조상 공용부분을 취득하는 건 전유 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 등기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네. 자, 그 다음에 06번 보겠습니다. 06번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잠깐만, 법률행위 지금 이거 186조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한 물권 변동은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럼 거기 06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니까 187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저당권이다. 잠깐만, 법정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등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그다음에 법정 이렇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그다음에 법정 갱신 이런 것 전부 다 법정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은 저당 설정 등기 없이 성립한다.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확인하는 판결을 뭐라 불러요?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는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확인하는 판결은 등기 없이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죠. 2번 틀렸네요. 3번. 잠깐, 판결 중에서 등기 안 하는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하나만 등기 안 한다니까요. 판결이 3개인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중에 뭐만 등기 안 한다고요? 형성 판결 하나만 등기 안 하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둘 다 등기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시기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뭐 했다고요? 완납. 매각 대금 완납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맞고요. 그 상공 판경기 할 때 상공 판경기의 경이 경매인데 경매는 거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매각 대금 완납 시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네 번째,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원시 취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몰라도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로 가서 12번에 등기 추정력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일단 등기부에 명의인으로 올라 있습니다. 자, 명의인으로 올라 있다는 게 뭐냐면 등기부에 지금 소유자로 이렇게 등기부에 이게 기재가 된 겁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명의인이라는데 등기 명의인에게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로 등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로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주겠다. 이거를 등기 추정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등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는 대신에 등기에 뭐가 있다고요? 추정력. 등기부에 일단 이름이 올라 있으면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주겠다.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앞에 그 앞 매도인 앞에 매도인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지금 내가 사온 그 매도인한테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추정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은 입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등기 명의인은 왜 등기부에 내가 지금 올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아하. 여기 지금 추정이란 말이 떴잖아요. 이게 뭐가 떴다고요? 추정.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처음부터 총칙부터 저기 민사특별법까지 추정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입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처음 한 소리 아니죠? 여러 차례 했는데 한두 번 한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추정.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왜 내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 등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라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왜 등기부에 올라 있는가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추정력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가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제보 등기도 등기 추정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의 보존 등기, 보존 등기의 등기를 가지고 등기 중에서 나중에 된 등기, 후등기라 그러죠. 후등기, 뒤에 된 등기죠. 이 후등기, 뒤에 된 등기를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은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서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깨집니다. 거기가 인정된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깨진다라는 거. 깨진다. 자, 잠깐만. 자,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입니까? 단독 신청주의입니까? 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주의죠.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혼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독 신청이 단독. 이 보존 등기 하나, 요거 보존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단독 신청이 단독 신청.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가 지금 혼자서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가짜로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자기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존 등기 했는데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 사람이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신축한 것이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건물을 지어놓은 걸 사온 거죠,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람이 자기가 신축한 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놓은 걸 사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 한다고요? 깨진다. 추정력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거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는 제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소유자 박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앞에 매도인이 전 소유자죠? 앞에 매도인은 뭘 한다고요? 전 소유자. 그 다음에 3자. 그래서 전 소유자와 3자에게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2번 소유권 이전이가 된 경우에 등기 명의는 제3자와 전 소유자, 그러니까 앞에 소유자죠. 전 소유자, 그러니까 앞에 그 매도인입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저당권 등기. 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잠깐만. 저당권을 했다는 것은 그 등기가 주목적이 아니고 저당권 등기는 종된 권리예요. 다시 한번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저당권은 주된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주된 원인이에요? 돈을 빌리는 게 주된 거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담보 제공하고 담보에다가 저당권을 걸었으니까 주된 원인이 저당권 등기가 주된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주된 원인이라고요? 돈을 빌리는 게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이 주된 내용이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을 빌렸으니까 저당권 설정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말은 돈을 빌렸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당연한 거고요. 다섯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 봐요. 가등기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거기 5번 가등기 추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가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추정력 없다. 가등기는 뻥카다. 가등기는 뭘 할 때까지 뻥카라고요? 본등기 할 때까지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를 갖다가 막을 등기 저지력도 없고 실체법상의 어떤 효력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말로 그 권리가 있다라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어주지 않으니까 뻥카야. 거기 돼 있잖아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뭐야? 뻥카라니까. 뭐예요? 본등기 해봐. 믿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까지 안 믿어준다. 이런 소리예요.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자, 15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자, 1번 보겠습니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돌아가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그건 돌아가셨는데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맞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계약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지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론으로 얘기한 거니까 맞는 겁니다. 니은번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성립 시기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런데 요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계약이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는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그래서 그 디귿번 추정 안 되는 겁니다.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깨진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 명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신축한 게 아니고 나는 갑이고 요 사람이 을인데 을로부터 사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람이 자기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 사왔다고 주장을 했고 을은 나는 판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일단은 사왔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신축 안 했죠? 신축 안 했죠? 그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왔다라고 하는 순간 보존 등기는 깨진 거야 이미. 그래서 다시 봐 여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기 을로부터 사왔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보존 등기 한 등기 명의는 신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축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주장해서 나 사왔다고. 그러면 이 건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사왔다라고 하는 순간 깨진 거예요. 근데 을은 그런 적 없대요. 판 적이 없대. 을은 이걸 갖다가 증거를 안 남겨놨어. 이거를 증거를 안 남겨놓고 자기가 신축해놓고 팔 때 이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건물을 지을 때 현금으로 지어요. 제가 부동산 학원을 25년을 했으니까 건물을 짓는 분이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학원에. 그러면 그 양반들 하는 거 보면 다 건축 자재를 카드로 안 사. 전부 다 현금으로 사. 전부. 그래서 왜 현금으로 사냐라고 했더니 추적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갖고 절대 현금으로 안 사. 다 자재를 100% 다 현금으로 사. 그래가지고 이 사가는 사람한테 이 시세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 싸줄 테니까 당신 앞으로 보존 등기 해라. 이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양도한 사실이 없으니까 양도세가 안 나오죠. 계약서가 없잖아 지금. 그냥 거래했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팔아도 양도세가 안 나온다고 이 을은.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판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사왔다 그러고 사왔어? 신축 안 했네. 그냥 바로 스스로가 신축 안 했다고 주장한 거니까. 그럼 등기 추정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은 뭐한다? 깨진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깨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깨진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19번에 무효등기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등기의 유형이다. 지금 현재 등기가 무효인데 이걸 갖다가 살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살려서. 그러면 무효등기의 유형이니까 민법 139조가 돼요.
무효 등기를 갖다가 이용한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효등기의 유용은 무효행위의 뭐에 속한다고요? 추인이 되는 거예요. 추인 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추인 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유형은 일단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무효행위의 유형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무효행위의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무효행위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효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효등기를 이용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을 해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19번 봅시다.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중개사 민법 쪽에서는 뭘 명시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방법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자, 1번 일단 맞고요. 2번 갑니다.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뭐 한다고요? 없어야 된다. 무효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발생하면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가등기, 그래서 무효등기로서 여기 무효등기의 유용에 가등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에 가등기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것이 새로이 건축한 건물에 물권 변경의 등기를 위한 멸실된 건물 등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요? 표제보 등기라 그래. 표제보 등기는 유용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4번을 뭐라 그런다고요? 표제보 등기에 표제보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을 표제보 등기라 그러는데, 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어떤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 건물. 그럼 기존 건물이 있으면 이 기존 건물에 등기부가 있겠죠?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 신축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등기부를 새로 신축한 건물에다가 유용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유용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등기부를 새로 건물 신축한 건물로 유용하는 걸 표제부 등기인데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다 새로 못 써요. 다시 새로 등기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는 유용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할 수 없다. 여기 써놨습니다.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무효 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지 소급해서 유효 등기가 되지는 않는다. 소급이 뭐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만약에 지금 7월 22일 날 무효등기 유효가 합의했으면 무효등기가 있었던 거는 이거는 1월 4일 날 있었다. 그러면 합의했다 그래고 1월 4일까지 소급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7월 22일자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무효였던 1월 4일까지 소급해가지고 다 유효로 살릴 수는 없다. 이 소리에 지금. 5번 내용.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가봅니다. 161페이지 24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의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 추정력이라 그래요. 슬러시 자릅니다. 뭐라 한다고요? 등기 추정력.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 보세요. 등기 추정력은 3자에게도 주장하지만 앞에 매도인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3자와 전 소유자 모두에게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그 건물을 신축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2번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 내 소머지기가 돼서 뒤에서 하는 소리가 모두가 들렸어.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승계인과 합의해서 승계의 명의를 했다. 원래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승계인한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승계인한테 내가 싸게 줬구만 이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승계인이 보존 등기하게 만든 거죠. 이거를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이 뭐다? 유효. 여기서 모두란 말은 앞을 빼먹었다 그 소리입니다. 앞을 원시 취득한 거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등기한 걸 그래서 모두 앞을 빼먹었다 그래서 모두 등기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등기는 몰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 원인이 말소가 되더라 그 소유권은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중도에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관법지가 발생하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할 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예. 근데 그게 같은 사람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지금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죠. 건물을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근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팔았다 하더라도 대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했으니까 관법지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이것은 말소 회복 등기가 안 돼요. 경매로 넘어간 상태. 다시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말소회복 등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보배상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런 경우도 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요? 전보배상. 전보배상이 뭐라 그랬어요?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저당권을 말소시켜서 가져가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가,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서 없어졌으니까 찾아오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행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거란 말이지.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고요?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전보배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전보배상은 허용되지가 않고, 어떤 상태냐?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갔으니까 위법 불법행위죠. 그렇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로 말소됐을 때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